는 함께 해요. 자, 기후 변화는 정말 위기인가요? 요 글 하나만 끝내면 우리가 끝나죠. 지난 시간에 프린트 다 해서 줬는데 뒤적거리고 있는 거는 무엇이냐? 자, 288페이지. 버리는 건 수업 끝나고 한꺼번에 선생님이 받아줄게. 요 지문 시작했으니까. 음, 자, 기후 변화의 과정과 영향은 연결돼 있어요.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 평균 온도가 오르고 있어요. 그쵸? 인류가 이렇게 산업혁명 이후로 그냥 끝없이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시달릴 줄이야. 몰랐죠? 그래서 기후 평균 온도가 오르면서 폭염이 발생하는 빈도가 빈번한 정도, 그리고 폭염의 지속 기간. 그쵸? 옛날에는, 그러니까 유럽에 에어컨이 없는 이유가 여름이 짧으면 한 2주, 길어야 한 달, 잠깐 더웠어. 그리고 걔네 더운 거는 습하지 않고, 왜 햇빛 쨍한 데만 이렇게 좀 햇빛 쨍하고 그늘 가면 시원한 그런. 근데 이제 걔네도 이제 죽어가지. 뭐 43도 막 이런 데잖아. 내 에어컨도 없대잖아. 그래도 우리보단 나아. 이제 우리는 왜 저 아프리카 가나에서 온 애들이 우리나라가 더 덥다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습하잖아. 습하면서 더우니까 이러고 싶은. 그리고 시베리아에서 막 43도 추위에 영하 43도 추위에 추워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야 여기가 왜 더 추워 막 이래. 이게 왜 그러냐면 영하 10도에서 20도 사이는 바람이 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옷 사이로 막 괜히 이 추위가 스며들지. 여기가 더 추워. 영하 40도쯤 되면 이게 공기가 이동이 없대. 그래서 그냥 차가울 뿐 바람이 안 불고 가만히 내려왔는데 그래서 아 되게 춥구나. 그리고 이제 영하 40도쯤 되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 휴교령 내리고 회사에서도 나오지 말라고 하거든. 근데 우린 영하 10도, 20도니까 어떻게 해? 다 나와! 이거잖아. 학원에서도 어디 빠지려고 그래! 이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추위에 다 롱패딩 입고 겨우 나가야 된다. 여름에 무지 더우면 겨울에 무지 춥고 그쵸?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폭염, 한파 이런 기상이변이 그치지 않고 있죠. 근데 올해는 왠지 더위도 추위도 생각보다 조금 덜한 것 같지만 이렇게 한 해 눌러가면 이제 내년에 미치지. 내년 여름과 겨울이 죽을 거야, 우리. 음. 지구의 생태계는 아주 복잡계의 영역이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로 얽힌 채 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그 여파는 다양한 곳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쵸? 왜 그런 얘기 있잖아. 아프리카에서 비가 내리면 뭐 여기서는 태풍이 불고 뭐 저쪽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이쪽에서는 태풍이 불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구에는 전 지구적으로 많은 영향이 미친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일어난 재난들만 살펴봐도 재난과 재난이 서로 콩당콩당 연결되어 있어요. 너희 저번에 얘기했던 징기스칸 얘기, 그 전 지구의 0.5%의 인구의 그 아버지라는 그 징기스칸이 그렇게 전 유럽을 다 휩쓸고 그 러시아의 뺨을 때릴 수 있었던 이유가 왜 그랬냐면, 그리고 우리도, 응? 우리도 고려가 그렇게 그냥 종속적으로 있었어야 됐고 막 이랬던 이유가 왜 그랬냐면, 우리는 당시에 고려는 가뭄이 되게 심했어. 그래서 당시의 지금의 기후학자들은 당시에, 몽골 초원이 가물었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얘네가 약탈을 하려고 뻗어 팽창되어 나갔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닐까라고 했는데 기후를 살펴봤더니 그게 아니라 다른 데가 다 가물었는데 다른 데가 가물다 보니까 원래 비는 다른 곳에서 안 내리면 저쪽에서 많이 내리지. 응, 그것처럼. 그것처럼 몽골 초원 지방에 비가 많이 내린 거야.
비가 많이 내리니까 초원에 풀이 많이 자란 거야. 그러니까 몽골 초원에 있는 말들이 풀을 잘 먹은 거야. 그랬더니 말들이 잘 자라고 많이 자란 거야. 그러니까 야, 할 말도 많고 말들도 튼튼해. 이때야, 이때 좀 치러 갈까? 해 갖고 치러 나갔더니 전쟁에 다 이기네. 그래서 그렇게 몽골이 대제국을 만들 수 있었던 거고, 다른 나라들은 또 먹을 게 없고 힘이 약하다 보니까 다 졌던 거다라는 얘기가. 그리고 놀라운 건 그때 그렇게 해서 고려가 져가지고 쭉쭉쭉쭉 내려와서 어디에, 몽골이 어디에다가 제주도에다가 말을 길렀잖아. 왜 제주도에 말을 길렀게? 아니, 일본도 치려고 했거든. 근데 일본을 치려고 할 때, 그때, 우리 고려가, 그러니까 한반도가 가물었었다고 했잖아. 가물었기 때문에 바다 쪽에서 이 기온 차이 때문에 태풍이 어마어마하게 불어서 몽골이 일본으로 가려고 할 때 그 두 번 때 다 태풍이 크게 불어서 첫 번째는 배가 뜨기는 했으나 몇 개 못 상륙하고 말고 두 번째는 아예 배들이 아예 상륙조차 못하고 다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게 그 유명한 가미카제 신풍이야. 그렇게 우리를 지켜준 바람이 있었어. 가미카제 어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 바로 그 신풍처럼 우리가 전쟁에서 지고 있지만 그런 바람이 불어서 우리 이 전쟁에서 이길 거야. 그래서 태평양 전쟁 때 그 자폭 테러를 가미카제라고 했던 거야. 그게 거기까지 연결돼. 아, 기후는 어마어마한 거야.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 역사에도 다 연결돼 있어. 그래서 2020년으로 다시 돌아오면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해였던 2020년. 그래서 북극권의 기온이 섭씨 38도까지 올라가고 있어. 지금 그래서 뭐가 있어요? 러시아가 저 북극 항로가 쇠빙선이 없어도 녹을 정도로 1년에 한 3개월만 빼고는 다 다닐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침을 꿀 깎고서 삼키고 있잖아. 우리도 이제 부동항 생기는 거야? 막 이러면서 러시아가 그렇게 원하던. 그리고 했더니 중국이 또 그럼 그쪽에는 우리도 땅이 있잖아. 이러고 있고 그 사이에 갑자기 우리나라도 국장이 난리가 났지. 그럴 것 같으면 배 만들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잖아. 어, 그럼 러시아랑 중국에 우리도 배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도 그쪽으로 당연히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싶어가지고 네, 또 난리죠. 정작 다들 재난 사례이고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고 이러면 큰일인데라고 하는데 한반도는 만약에 기후 온난화가 이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거거든. 음. 저 영구 동토인 시베리아가 살 만한 곳이대. 얼른 그쪽에 땅을 사놔야 되나. 아, 몽골 쪽에 땅을 사놔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 네, 북극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그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그대로 북아메리카로 내려가서 미국 텍사스주의 그 이례적 한파가 시작돼서 그때 근데 너희 알지? 미국은 다 전기가 주마다 우리나라처럼 한전이 다 해 이런 게 아니거든. 그래서 전기세가 어마무지하게 나오고 집안에서 난방을 해야 되는데 난방이 안 돼서 사람들 막 되게 추워하고 되게 고생하고 그때 이 폭설과 한파로 전기가 끊기는 바람에 400몇 명이 피해를 겪고 210명이 추위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 시카고 같은 데도 막 얼음이 장난 아니게 막 얼고 그랬었어. 음. 이렇게 근데 여기가 한파가 온 것도 한파였지만 전기가 끊긴 거는 그 얘네가 전력 상황이 우리는 나라에서 하잖아. 얘는 나라에서 안 해. 나라에서 안 해. 다 민간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기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건 또 다른 문제야. 이처럼 북극의 기온이 올라가면 지구의 대기순환, 해양의 상태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상 기온도 생기고 초대형 태풍, 태풍이 평상시에 생길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태풍이 생겨. 바다에 그 기온이 높게 올라가면 수증기가 많아져서 태풍이 커지는 거. 그리고 사이클론 같은 자연재해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죠. 우린 그래도 일본이라는 태풍 막아주는 음, 방파제 같은 게 존재해서 조금 낫지. 물론 우리도 그 일본한테 우리가 공기청정기가 되어주고 있잖아. 그 미세먼지 날아오고 황사 날아오면 우리가 한번 걸러서 걔네주기 때문에 서로에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또 먹거리 생산에도 차질이 생긴다 그랬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배추값이 엄청 올랐었어요. 왜냐하면 여름에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배추가 안 자라고 다 녹아버려. 어. 그래서 아니면 겨울에 갑자기 너무 추우면 하우스에서 키우던 것들이 다 얼어버려. 그러면 이제 우리 딸기 못 먹는 거지. 딸기는 안 돼.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갑작스러운 재해로 농사를 망치죠. 상추 가격 폭등하고. 어. 그나마 가장 싸다고 지켜줘야 되는 양배추 한 통에 막 8,000원 막 이러고. 원래 3,000원 하던 양배추가 막 8,000원 이러고. 이런 것들. 기후변화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식량 위기. 계란값 막 오르고 그랬잖아. 날씨 추워져가지고 닭들 막 폐사하고 이러는 바람에. 음, 와 직결되는 문제인 거죠.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 난민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이거는 기후변화나 가뭄 때문이 아니라 내전,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시리아 난민이 생긴 이유는 기후변화, 가뭄으로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전쟁이 생긴 바람에 내전으로 이 시리아 난민들이 세계 곳곳으로 물론 세계 곳곳이라고 해봤자 유럽이죠. 유럽으로 흩어졌는데 이들이 기후 난민이죠. 그리고 그때 가장 많이 받아들였던 쪽이 뭐 헝가리나 독일 쪽이죠. 음, 스페인이나 뭐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많이 안 받아들였어. 그래서 욕 더럽게 먹고 있지. 근데 나중에 가서 이제 프랑스가 받아들이고 그랬죠.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이 계속 이어지고 식량 생산이 감소하고 그러면 당연히 식량 가격이 폭등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삶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누구는 어떻게든 살아내고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런 식량들을 더 사들여. 그래서 가격을 올려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해. 그럼 국가 내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주변국들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들이 주변국으로 난민으로 이렇게 막 넘어가니까 아, 니네 오지 마. 이러면서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내전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전쟁 때문에 생긴 난민이야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기후변화가 없어서 식량 생산이 감소하지 않아서 라면 내전까지 가지 않았을 테니까. 사실 이거는 이 글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긴 하지만 시리아라는 나라 자체가 예를 들면은 국가 운영이 탄탄한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였다면 이게 내전까지 갈 리는 없으니까 말이다. 그치? 그래서 언제나 나라가 튼튼해야 돼. 나라가 튼튼해야 돼. 시리아 난민 이외에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집을 잃게 된 저지대나 연안 지역 주민들이 대표적인 기후 난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못 사는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은 잘 사는 동네에서도 그 저지대나 태풍 때문에 자꾸 침수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부자들은 그렇게 태풍이나 그 침수되는 일이 벌어지고 나면은 집에 뭐가 있을까, 그 사람들은?
집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집에 뭘 드러나?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새롭게 집을 더 오히려 더 잘 짓는 거야. 응.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집에 보험을 들어놨을 리가 없겠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삶이 이젠 집이 없는 사람들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 더 나락으로 가는 거지. 이게 극단의 사례지 미국도 그렇게 해서 집을 잃고 태풍 때문에 집을 잃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 큰 거야. 그리고 그렇게 새로 집을 짓잖아? 부자들은? 그러고 나면 그 집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얘들아, 집이라는 게 있으면 좋은 점이 뭔지 아니? 부동산은 그 집을 가지고 뭘 받을 수 있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건 그걸 통해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 어. 그 대출을 받아서 다시 또 집을 살 수 있어. 그럼 이제 집을 사서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제 집을 사서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비싸게 렌트비 받는 거지. 요번에 그 강남구청장이 집이 열 몇 채단가 뭐 그러더란가 그러더라고. 아, 24채인가? 어.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다, 야. 근데 그 인터넷 성인 방송 사이트를 갖고 계시더라고. 아, 그걸로 돈 벌어가지고선 집 사셨나 봐. 그래서 내가 그래서 뭐야? 이런 새끼가 강남구청장을 하고. 자, 어쨌든 자, 2021년 11월 남태평양 투발루 이 투발루는 진짜 위험해. 그 해안가가 침식이 되면 지하수가 오염이 돼. 지하수가 오염이 되면 지하수가 소금물이 돼. 근데 보통 지하수 퍼서 뭘 할까? 농사 지어. 물을 퍼는데 소금물이네? 농사를 어떻게 지어? 못 짓지. 그렇다고 수돗물 갖다 농사 지을 거니? 아니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농사도 못 짓는 거야. 근데 못 사는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농사. 먹고 사는 건 그거밖에 없잖아. 1차 산업밖에 없는데 여기 뭐 이 투발루 섬에서 미싱을 돌리겠어. 공장을 돌리겠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까지 안 되는 지경에 이르는 거야. 그래서 외교부 장관이 나와서 물속에서 허벅지까지 물에 잠긴 채 성명을 발표한 이유가 우리 원래 여기가 이런 데 아니었다. 그냥 땅이었다. 근데 이렇게 잠기고 있다. 1년에 0.5cm씩 물이 차오르고 있다. 이게 말이 되냐라고 말을 한 거야. 근데 이걸 왜 했냐면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때 다들 심각하지 않은 나라들이 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라들은 다 어떻겠어, 상황이. EU 연합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걱정이 생각보다 없는 거야. 없으니까 3도로 할까? 2도로 할까? 1.5도로 할까? 이러고 있으니까 하지만 우린 이 상황이라고 라고 하려고 잠긴 채로 얘기를 한 거야. 이거 봐, 삐딱하잖아. 벌써 가라앉고 있다는 느낌 오잖아요. 이것조차도 이게 지금 삐딱하잖아. 수중 연설 중에도 가라앉고 있는 중이야. 응. 그니까 지금 이 사람 지금 곧 떠내려가게 생겼어. 이 깃발도 곧 떠내려가게 생겼다고. 그리고 사막화가 심각하게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농사를 짓고 있는 땅들도 특히 목화 농사가 그렇게 물을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면티 세 장에 만 몇천 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 입잖아. 그 면티 만들려고 목화 농사가 그렇게 땅을 황폐화시키고 그 목화 농사를 하다가 땅에 더 이상 물이 안 나오잖아? 그러면 그 땅은 이제 사막이 되는 거야. 그럼 옆 땅으로 옮기고 옆 땅으로 옮기고 그러면서 점점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어. 우리가 싸게 면티 사 입어서 그런 거라고. 모두가 다 현수를 보는 거야? 정작 흰 티 입고 있는 건 다 아닌데? 아, 그래, 응.
근데 우리 다 이렇게 집에 굴러다니는 면티 진짜 서랍 열면 100장 나온다고. 목 늘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말짱한 거지. 그리고 왜 서랍 열어서 이렇게 꺼내면 왜 면티는 맨날 사는데 왜 맨날 목이 늘어나 있지? 그치? 그래서 또 사게 되거든. 그리고 있어도, 집에 있어도 왠지 세일하면 아니야, 이건 사야 돼. 내가 우선 산단 말이야. 근데 그게 사막화를 만드는 일이죠. 농사 지을 땅이 없어지고 있어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그나마 야! 요 지역의 사람들은 우리가 느끼기엔 지금 우리 그 콩콩팡팡 보면 멕시코 보면 어마어마하잖아. 거기 그 물은 제대로 생수로 먹었는데 이 닦는 거 그냥 수돗물로 했다가 다들 배앓이 하느라고 내장까지 다 쏟아낼 뻔했다고 하면서 밤새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그 멕시코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사람들한테는 저기가 기회의 땅이야가 되는 거야, 멕시코가. 남미에서는 그나마 형님 국가거든, 멕시코가. 참네. 얼마나 힘든 건가. 그런데 저 멕시코에서 넘어올까 봐 미국은 국경에다가 막 이렇게 막, 안 돼! 이러고선 이거 치고 있고, 어, 장벽 치고 있고. 그 장벽 친 거 대통령 첫 번째 할 때 장벽 치더니 두 번째 대통령 하면서는 들어와 있는 애들 다 잡아들여! 이거 하고 있잖아, 지금. 트럼프가 그러고 있잖아. 앞으로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그 밖에 남아시아 지역도 기후난민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기후난민, 특히 이 남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줄기가 쭉 나라를 따라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강줄기가. 이거 진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랑 상관없이 심지어 북한하고도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남한에서 흐르거든. 너무 감사한 일이야.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그리고 우리 이 한반도가 땅이 좀 빡센 땅이잖아. 근데 하나 좋은 게 있지. 물맛이 좋아. 어. 다른 나라처럼 그 막 이렇게 깊게 우물 안 파도 되고 엔간한 곳에 있는 물 그냥 먹어도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찬물 벌컥벌컥 먹는 나라잖아. 우린 찬물 좋아하잖아. 냉장고에 그냥 찬물 넣어져 있는 이유가 찬물 좋아하기 때문에 찬물을 먹는 거야. 야, 중국은 가면 코카콜라도 바깥에 놓여 있고 맥주도 바깥에 놓여 있어. 미지근한 거를. 벌써 콜라가 왜 생수도 바깥에 놓여 있어. 뜨끈뜨끈한 햇빛에 놓여 있어. 그거 왜 그러냐면 물을 차갑게 먹어야 된다는 인식이 없거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물을 깨끗한 물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끓여 마셔야 하기 때문이야. 수인성 전염병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는 나라거든. 근데 그나마의 그 물도 없어.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티벳하고 거기를 거기 또 하나 티벳 말고 또 막 괴롭히는 그 하나 있잖아. 티벳 말고 또 신장 위구르 자치구 그쪽 두 군데를 그렇게 중국이 우리 땅이야 그러면서 자기네 쪽으로 놔두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수원이 발원하는 지역이거든.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내리거든. 그러니까 그 땅 자기네 거라 우기는 거야. 독립 안 시켜주려고.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 2050년 세계 기후 난민이 2억 1,600만 명에 이를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저 사하라 사막이 가운데 있고 저 위하고 아래로 확 나눠지거든. 기후 난민이 8,600만 명이 인구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2050년까지 세계 12억 명이 고향을 잃을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구 평균 온도가 얼마나 더 올라가느냐에 따라 아까 말했잖아.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가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는 곳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거기서 너무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살 수 있는 곳으로 이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고향을 버리게 되는 거겠죠. 그냥 에어컨 있으면 돼. 우리는 어떻게든 길을 찾을 거야. 그리고 얘들아, 여기서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그, 내가 지금 어떤 나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 북유럽에 우리나라랑 땅 크기가 되게 비슷한 나라가 있어. 근데 인구는 우리나라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 그런데 사람들 다 어디 살 것 같아? 인구가 우리나라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땅은 우리나라만 하니까. 그러면, 와, 집값 걱정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 언뜻 생각했을 때. 그런데, 니네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살 수는 없잖아. 거기에다가 나 혼자 산다고 누가 전기 깔아주고 수도 놔주고 하수도 만들어주고 상수도 만들어주니? 그지?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적게 살수록 살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곳은 더욱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수도 근처에 몰려 살아. 그러기 때문에 집값은 더 비싸죠. 우리나라가 인구가 점점 애들 안 낳으니까 점점 인구가 줄어들 거야. 그럼 그럴수록 어떻게 될까? 지금 다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이 수도에 몰려 살잖아. 수도권 집중화는 점점 더 심해질 거란 얘기야. 자, 이걸 대학으로 바꿔보자. 대학 나와봤자 뭐예요라는 얘기가 나올 거야. 점점점. 왜냐하면 대학들을 다 가고 있어도 대학의 의미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나온 애들이 다 별로야. 그럼 점점 희소성이 있어지고 의미 있어지는 몇몇 대학 빼고는 그 대학들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럼 그 몇몇 대학만 더욱더 죽어라 점수가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그 명문대 가치는 더욱 높아지는 거야. 이해돼? 응. 대학 가서 뭐해요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점점 되겠지. 왜냐하면 애들은 더 적어졌는데 그 애들 중에 좋은 대학 나온 애는 더 조금이니까 그 애는 더욱 가치 있는 애가 되겠지. 나머지는 다 핫바리가 되는 거. 어디에 속하고 싶은지는 니네가 선택해야 돼. 공부야. 5등급제가 너희한테는 독이야. 응. 5등급제가 너희한테는 독이야. 그 첫 번째라고 니네가. 공부해. 5등급제 바꾼 거 윤석열이다. 자, 더욱이 이런 비극은 너희한테도 비극이지만 인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상 수많은 생물종이, 아니 그냥 인류가 나타난 이래로 생물종은 계속 사라지고 있었어. 아니 그냥 아프리카에서 이 호모사피엔스가 빠져나온 이후로 간 곳마다 대형 포유류가 다 사라졌거든? 그 커다란 매모드도 없앤 게 우리잖아? 멸종을 불러일으키는 존재. 심지어 우리는 같은 유인원도 다 없앤다. 어, 호모 에릭투스? 죽어. 이건 거잖아. 네안데르탈인? 죽어. 이거잖아. 우리 마주치면 다 죽는다. 식물 다양성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어요. 동식물 서식지가 감소하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대멸종. 대멸종이 일어나면 우리만 살아남는 건가? 아니야. 우리조차도 점점 사라질 거야. 지금 되게 웃긴 게, 그 양서류 종류가 500종 가까이가 죽었고 종 감소가 일어나고 있고, 그 양서류가 사라지는 게 되게 안 좋은 게, 이 양서류는 수중량이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이 생태계에 끼치는 중요도가 되게 크대. 근데 양서류를 씨를 말리는 곰팡이 포자 종류 병이 돈 거야. 근데 이게 왜 생겼지 하고선 그 기원을 찾았는데, 어 한반도가 거기가 거기더래. 그래서 찾아서 봤더니 근데 한반도에 있는 애들은 안 죽더래. 우리 여기 있는 개구리나 도룡뇽이나 도마뱀을 안 죽더래.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얘들은 살아남았잖아. 이 한반도에서 버텨냈잖아. 그래서 얘들은 안 죽어. 그리고 대체 그 곰팡이 그 포자균을 맨 처음 퍼뜨린 놈이 누구야 봤더니 무당개구리. 생긴 것도 무섭게 생긴 그 빨간색, 검은색, 초록색 섞인 그 무당개구리. 걔래. 걔가 퍼뜨렸대. 그래서
이름도 무단개구리인데 하는지 또 이런 생각이. 음. 그래서 '왜 우리나라 애들은 외국 나가면 다 죽이고 다니는 거야?' 라는 생각이 하다 뭐 다람쥐, 뭐 꽃게, 뭐 이런 애까지 칡덩굴까지 나가서 다 죽이고 다니는데 이젠 하다 곰팡이까지 나가서 애들을 죽이고 다니고 있어요. 음. 생물 다양성의 대멸종이 오고 있습니다. 이 생물 멸종이 전례 없는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 이유가 식량위기. 왜냐하면 우리가 식량들이 어떻게 생겨났어요? 자연계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가져다가 어떻게 한 거야? 인간이 먹기 좋게 육종해낸 결과잖아. 근데 자연에 있는 것들이 자꾸 줄어들면 육종할 거리가 없어지잖아. 기후 난민, 생물 다양성 감소라는 다양한 모습의 위기가 우리한테 오고 있다. 그리고 기후 변화는 불평등하다. 이거 선생님이 계속 앞에서도 얘기하고 있었지? 기후 변화의 불평등. 기후 변화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책 어디 갔나? 아, 어디다 꽂아놨는지 모르겠다. 아, 재난 불평등. 이것도 말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어쨌든 재난은 왜 약자에게 더 가혹한가라는 부제.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다치고 가난한 사람이 더 이 자연재해에 더 힘들다는 얘기를 담고 있는 책이야. 음. 그런데 간단한 예로 그 폭염도 더 가난한 사람이 많이 죽는다? 시카고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아까 그 2020년 더위 때 시카고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왜 미국은 길 하나 차이로 알지? 길 하나 차이로 여기는 부자 동네고 여기는 가난한 동네고 이러잖아. 그래서 뭐 이쪽은 백인 여자가 조깅할 수 있는 동네고 이쪽은 갱스터들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있는 그 동네인데 그리고 이렇게 약간 걔네들 주머니에 손 안 넣잖아. 왜냐하면 그러면 그랬다가 경찰이 "너 뭐야?" 그랬을 때 손 빼려고 했다가 총 맞을 수 있으니까 언제나 손 이렇게 하고 다니는 이렇게 하고 다니는 그 동네 있잖아. 응. 이러고 다니는 그 동네인데 똑같이 폭염이 있었는데 야 여기가 더 덥고 여기가 더 덥고 여기가 더 시원할 리는 없잖아. 똑같이 폭염이 있었고 동네에 에어컨이 별로 없는 건 요 동네도 가난한 백인 동네고 여기도 가난한 흑인 동네인데 똑같이 에어컨이 없는 건 마찬가지였대. 근데 여기서 더 많은 사람이 죽은 거야 이쪽 흑인 동네가. 더위로 온열 질환으로. "야 이 사람이 죽었다는데 웃고 있냐." 저놈 안 되겠네. 아니 근데 응. 됐어. 응. 근데 둘다 어. 둘 다 가난하고 둘 다 가난한데 백인 동네랑 흑인 동네에서 흑인 동네만 많이 죽었다는 거야. 왜 그랬을 것 같아? 어? 빛이 없어서? 빛이 없으면 더 시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현수 저거 안 되겠네. 블랙개 그친 거야 지금? 양쪽에 사이코밖에 없어. 정신 잘 차려. 이게 왜 그랬냐면 봐봐. 흑인 동네에 노인들이 온열 질환으로 되게 많이 죽은 거야. 온열 질환으로. 이게 온열 질환은 뭐냐면 너무 덥잖아? 너무 더우면 체온 유지를 못해서 체온 조절을 못해서 내장이 익어서 죽는 거야. 간이 우리 체온이 몇 도 이상 올라가잖아. 그럼 간이 익어서 죽어, 사람이. 그게 온열 질환이야. 큰일 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막 열 너무 높으면 의사 선생님들이 막 몸에 알코올 발라가면서 막 그 찬물에다가 얼음 속에다가 집어넣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 그게 그래서 그러는 거야. 잘못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왜 흑인 쪽 동네가 그렇게 죽었을까? 그거 뭐냐면 자 봐봐. 이쪽이 더 치안이 어떨까? 치안이 안 좋잖아. 그러니까 날씨가 더워도 창문을 열어 놓거나 대문을 열어 놓지 못한 거야. 문만 열어 놔도 바람이 통해서 좀 나은 데가 똑같이 에어컨이 없는 동네인데 얘네는 창문 열어 놓고 잘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얘네는 야, 문 열어놨다 어떻게 되려고 이런 애들 다니는데. 그래서 못 열어놓고 문 닫아놓고 잤다가 그 안에서 자는 사이에 안에서 밤중에 계속 이 공기순환이 안 돼가지고 기온이 점점 실내 온도가 올라가서 노인들이 그 체력 소모가 많이 되니까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더 치안이 안 좋은 가난한 동네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재난에 더, 기후변화에 더 많은 피해를 받는 거지. 기후변화는 불평등한 거야. 이해되고 있어? 그리고 똑같이 우리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치면 똑같이 그 뭐라고 할까? 그 아니야, 난방을 한다고 해도 돈이 없는 사람들이 더 좋은 집에 살 수가 없잖아. 니네 간단한 예로 너희는 난방비가 덜 들어. 왜? 아파트 사니까 단열도 잘 돼 있고 윗집 아랫집에서 떼기 때문에 훨씬 따뜻해. 근데 쪽방촌 노인네들 단열이 잘 되겠니? 그 방이 막 숭숭숭숭 바람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똑같이 너희랑 똑같은 만큼의 보일러를 돌려도 그만큼 안 따뜻해. 근데 그만큼 돌릴 돈도 없어. 그러니까 더 많은 돈 들이고도 더 추워해야 된다고. 이해되고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모든 국가의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오면은 흰 눈이 내려와 하면서 우리는 쇼츠 찍을 수 있고 쇼츠 볼 수 있고 기분 좋지. 왜냐하면 나는 아파트 살고 롱패딩이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비닐하우스 사는 사람한테는 흰 눈 내리면 비닐하우스가 무너질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추위 속에서 떨어야 된다고. 밤새 나가서 비닐하우스 위에 있는 눈 털어내지 않으면 무너져 내릴까 봐 잠도 못 잔다고. 1960년대부터 1919년까지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은 국가별로 나타냈더니 미국은 22.6, 중국이 16.6, 한국은 1.3. 생각보다 우리 제조업 강국인데도 1.3이면 더 노력해도 되겠네. 저기요? 자, 이거는 이제 나라 크기별, 산업별 퍼센트로 다시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위 20%까지를 합치면 전체의 81.2%야.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들이 다 뽑아낸다는 거야. 개발도상국 국민의 10억 명이 겪고 있는데 그 고생은.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 태풍 불고 저 동남아시아의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고 있는데 극단적인 기후 이변, 해수면 상승, 가뭄, 식량 생산량 감소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최빈국들이 겪는데 정작 미국 놈들이 지구 지네 거인 것처럼 혼자 쓰는 것처럼 쓰잖아. 걔네는 뉴발란스 운동화도 쓰레기통에 버리고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도 그냥 쓰레기통에 같이 버리잖아. 재활용이라는 게 없는 애들이잖아. 나 그거 보고 너무 놀랬거든. 아니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와 운동화를 같이 버리지?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리고 먹던 맥주병도 같이 거기다 넣어. 병까지? 병은 가서 30원 주고 바꿔야지 저게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응. 지구 진짜 혼자 써. 그런데 요즘 세계가스 혁명이라고 석유도 막 써. 정말 트럼프의 나라야. 응. 정의롭지 못하죠. 그렇지. 이거 그거잖아. 우리가 아무리 재활용 열심히 해봤자 걔네가 전세기 한번 타고 우리나라 와서 성형 한번 하고 가면 그 전세기 비행기 한번 쓱 지나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한 달 동안 열심히 재활용한 거 한 번에 그냥 비행기 한번 움직인 걸로 끝나니까 미국 부자들이 케이프도 좋아요 이러고 한번 왔다 가면 그냥 끝이죠. 응. 어? 왜 교수님한테 문자가 왔지? 네. 이러한 기후 부정의는 정의롭지 못하다. 기후 부정의는 국가들 사이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엔 환경 계획이 2020년까지 발표한 배출 격차 보고서를 보고 있으면 2015년 기준소득 상위 10%에 속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전체 배출량의 48%, 그리고 소득 상위 1%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5%. 근데 이건 소득 하위 50%가 배출하는 양보다 2배 이상 많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 평균 온도 섭씨 1.5도로 억제하자라고 하는데 걔네가 35배를 배출하고 있어 이미. 1%가. 왜 요즘에 우리도 맨날 집값 대책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왜 1%가 뭐 1%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뭐 한 사람이 뭐 11채씩 갖고 있다며. 음. 아니 1%가 평균 11채를 갖고 있는데 뭘 집을 더 그럼 젊은 애들이 무슨 아무리 돈을 벌어도 집을 못 사지. 한 사람이 11채를 갖고 있는데 지금 장난하냐고요. 그거랑 똑같네. 그지? 음. 우리는 월세 난민, 너희는 집 모으기. 아니 무슨 그 뭐야 부루마블을 해도 그렇게는 많이 안 사겠다. 국가별로 따지면 미국과 중국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어느 나라에 살든 소득 상위 1%와 10%에 속하는 개별 배출자도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10%에 들어봅시다, 여러분. 화이팅! 응. 소득 상위 10%려면은 얼마나 벌어야지 1%, 10%에 들어갈 수 있을까? 상위 10% 지원 받는 거 아니야? 미생지원금을 바라면 잘못된 거 아닐까? 폰이지 않아요. 민이 아니지 않으실까? 그분은 민이라고 하시기엔 너무나 높으신 분 아니실까? 어. 같이 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야? 소득상위 1%면? 어, 음. 한편 기후변화의 영향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치명적이죠. 어, 어디 사느냐, 종사하는 산업은 무엇이냐, 사회 경제적 능력, 생물학적 특성, 빈곤층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난민 이거 여기에 여성 왜 들어가요라고 할 수 있는데 니네 간단한 예로 그 폐 크기가 달라. 그러니까 공기 오염에 있어서 이게 처절하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키 165에 몸무게 50kg인 남자랑 키 165에 몸무게 50kg인 여자가 있다고 해도 다른 뭐 췌장의 크기나 심장의 크기는 비슷할 수 있거든. 근데 폐 크기는 여자가 작아. 어, 무슨 말인지 되지. 그래서 폐암 발병률이 훨씬 높아. 왜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할아버지가 80 될 때까지 계속 담배 피는데 할아버지는 폐 쌩쌩해. 근데 할머니는 폐암. 옆에서 간접 부변했는데. 이거. 그래서 내가 여학생들한테 그 얘기하거든. 여자는 담배 피지 마라는 얘기를 그걸 다른 의미로 해석하지 말고 그거는 이제 뭐 다른 애가 씹소리 하느라고 하는 거 그런 거는 필요 없고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폐암이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여자가 폐가 작아서 폐암이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지 말라는 거지 뭐 미래의 아기를 위해서 조금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네가 내 자궁까지 신경 쓰지 마 뭐 이런 거는 그건 필요 없고 그래서 만약에 기후 변화 때문에 호흡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온다면 여성이 더 치명적이야. 그래서 여기에 여성이 들어있는 거야. 다른 의미가 아니야. 혹시라도 이제 남학생이 더 많아서 왜 우리는 이러지 마. 맞지? 또 농업과 같은 1차 산업은 1차 농업은 기후에 너무도 영향을 크게 받죠. 그지? 그리고 섬, 해안가, 저지대 여기도 너무도 기후변화에 심하겠죠. 그리고 냉난방 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한 주거 공간에 사는 빈곤층, 어디 사는 분들, 뭐 쪽방촌 뭐 이런 데 사는 분들은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겠지. 그 좁은 데서 선풍기 하나 놓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전기장판으로 버텨야 되는데 한 영하 10도까지 추워지면 적절했던 이 땅에서 막 영하 20 몇 도 내려가. 그러다가 여름에는 막 39도까지 올라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 폭우나 폭염, 한파, 폭설. 이거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게 집중되지만. 그래서 그때 재작년에 비닐하우스에서 자던 이주 노동자가 동사했잖아. 어. 너무 속상하잖아. 우리나라 와서 돈 벌어서 자기네 나라 가고 싶었던 그분이 왜 얼어 죽어야 되냐고. 근데 그 사람은 해당 지역을 벗어날 능력이 없죠. 심지어 여권도 그 거기에 있는데. 요거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거야. 이 허리케인 카트리나 얘기가 여기 있거든. 이 책에 있거든. 심각한 빈곤, 미흡한 대중교통 시스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대중교통 시스템이 굉장히 잘 안 갖춰져 있는 거 알지? 다 자동차 타고 다니고 교외 지방에는 버스가 잘 안 다녀. 근데 차가 잘 없거나 차가 좋지 않은 걸 타는 사람들이었으면 태풍 피해가 심각할 때 못 피한 거야. 그리고 낮은 교육 수준 이것도 이게 뭐냐면 여기 이 미국은 공교육이 완전히 무너진 거 알지? 미국은 고등학교 가는 애들이 55%밖에 안 되는 거 알아? 그래서 미드에 진짜로 나왔던 건데 당당한 고등학교 졸업자예요라고 말을 해. 주인공이. 고등학교 나온 게 내세울 수 있는 학력인 거야. 고졸이 굉장히 높은 학력이야. 우리한테는 고등학교를 안 가? 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교육 수준이 낮은지 알 수 있지. 그래서 심지어 고등학교도 걔네 고등학교랑 우리 고등학교는 말했잖아. 그 걔네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9.11 테러 이후로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 아빠 세대를 말하는 거야. 심지어 그나마 덜 무너졌다는 지금 현재 미국 고등학교 수준은 더 많이 무너졌고 걔네 엄마 아빠 수준은 덜 무너진 건데도 들어봐 얼마나 얘네 교육 수준이 낮냐면 얼마나 낮냐면 자 9.11 테러는 저 이슬람에서 한 것 때문에 걔네들이 이제 이슬람에 대한 엄청난 이게 있었잖아. 이 상태야. 근데 학교에서 아라비아 숫자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아? 그걸 가르치면 되나? 못 맞. 로마자로 그렇죠? 이거 응? 실제로 그게 몇십 퍼센트가 나왔어. 이게 농담이 아니야 진짜야. 그래가지고 막 항의 전화가 막 학교에 걸고 우리 애들한테 그런 거 왜 가르치냐고. 이게 낮은 교육 수준을 나타내는 거야. 야, 근데 엄마가 그 정도 수준이고 아빠가 그 정도 수준이면 애들 수준이 어떻겠냐고.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한 지역 상황이 어마어마한 거야. 미국 텍사스에서는 여학생들을 고등학교 보내기를 교사들이 운동을 벌여. 왜냐하면 고등학교 보내기 운동을 벌이는 이유는 중학교 중퇴를 안 시키려고. 보통 여학생들이 중학교 중퇴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알아? 애 생겨서.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면 걔가 학교를 중퇴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얘를 키우려면 이제 누구도 있어야 돼. 애 키우려면. 어. 그럼 이제 둘이 중퇴하는 거야. 둘이. 이게 미국 남부의 현실이라고. 그래서 이게 미국 텍사스주에 한파가 닥쳤을 때도 이게 취약계층이 낮은 교육 수준, 사회적 격차, 불평등한 지역 상황인 게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동네에 그냥 살면서 텍사스 나오잖아. 그럼 무슨 일 있으면 착각하고 총 갖고 나가는 이유가 그건 거야. 안 배웠으니까 거기까지밖에 없는 건 거야.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 나타나는 극심한 이상기후 현상도 취약계층에 더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
야, 그렇게 살고 있는 애들이 어느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 그러고 있다가 나 뉴욕 가서 살래. 어떻게 가? 뭘로 가서 살 건데? 그럼 그 동네 못 벗어나는 거야. 이해되지? 이해되지? 그래서 점점 더 그 기후가 엉망이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못 벗어나고 거기 안에 있게 되는 거야. 재난은 불평등이야. 재난은 불평등이라고. 그리고 재난은 불평등을 심화시켜. 부자는 재난으로부터 멀리 피해갈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빈곤의 덫에 갇히거나 더 안쪽으로 더욱 깊숙이 미끄러져 들어간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거야. 우리나라도 2018년에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죠. 48명이 사망했어요. 노인들, 빈곤율 높고 만성질환 앓고 폭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에서 탑을 찍는 나라거든. 그리고 노인 자살률도 탑을 찍는 나라거든. 뭐 안 좋은 쪽으로는 제네보레오를 하는 나라기 때문에 OECD 국가에서 약간 제네보레오를 하려고 OECD 국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응. 토목 건설 현장 더워서 못하죠. 그래서 요즘 도로공사 그렇게 많이 하는 거야. 지금 해야지. 더 추워지기 전에 그리고 조금 그래서 한 10월부터 지금 11월까지 집에 갈 때마다 맨날 차가 막혀. 기후위기 대책을 마련할 때 기후위기에 더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기후위기 책임과 관련된 정의롭지 못함과 불평등을 고려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거 오늘부터 시작하는 탄소 중립이라는 책에 나왔다는 건데 사실 이거 너무 굉장히 겉만 핥은 책이야. 더 자세하게 사례 중심으로 들어간 거 보면은 어마어마해. 홍수는 파키스탄 전 국토의 3분의 1을 침수시켰대요. 이게 어떻게 전 국토의 3분의 1이 잠기냐, 홍수로. 근데 너희 파키스탄이 땅이 얼마나 넓은지 아니? 그리고 파키스탄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아니? 파키스탄이 인구 대국 걔네 5위인가 7위인가에 들어갈 거야. 근데 국토가 3분의 1이 잠겨봐. 파키스탄 우리가 작은 나라 아니야. 인도 옆에 있는 나라야. 인도 옆에 있어서 작아 보여서 그렇지. 어, 인도 옆에 있으면 다 작아 보이지. 인도니까. 어질어질하지 않냐? 응. 근데 여기를 앞으로 니네가 살아가야 돼. 어, 다행이야. 나는 몇 년 안 남았어. 어? 벌써? 너 벌써? 아, 오래 살고 싶지 않아. 오래 살고 싶지 않아. 응. 진짜 오래 살고 싶지 않아. 이런 거 보면. 근데 책은 또 다 읽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어제 어떤 한 작가를 알게 됐거든? 책 한 권 읽었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어제 3권 반을 읽고 잤어. 그 작가가 6권의 책을 냈더라고. 그래서 오늘 또 한 권을 읽었어. 그래서 몇 권 안 남았어. 아, 빨리 또 내주세요.